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8월 8일 대박 이벤트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테슬라 상승 흐름 탈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래쪽 숫자를 보니까요. 4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늘이 놓여져 있는 것은 여전히 Fear 섹션에 머물러 있어요. 자, 공포 상태죠. 여러분 지금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는요. 이 시장에 어떤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가. 자, 이 주식 시장을, 지금의 이 주식 시장을 어떠한 사람들의 이 감정 상태, 심리 상태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지만 What emotions driving the market now?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가 이 소위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fear 상태, 공포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공포 상태라는 게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불과 한 달 전, 그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그리드 상태, 욕심 구간에 있었는데 자, 이게 거의 지난 한 달 사이에 빠르게 이제 이렇게 안 좋아졌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현재 공포 분위기 속에 있다? 이 지표가? 자,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현재 새롭게 터진 이슈는 없어요. 그러나 기존에 터진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뭐 이 매크로 중에서 전쟁 이슈들 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대로죠. 그리고 현재 이 이스라엘 쪽도 그대로죠. 뭐 바뀐 게 없어요. 뭐 웬만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 있죠. 그리고 뭐 무역 전쟁 그대로 있죠. 중국과 미국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경제 상태 계속 안 좋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의 변화 하나도 보이는 게 없죠. 언제쯤 바뀔지 이미 벌써 얼마 전에 연준의 이 소위 마음은 다 드러났죠. 그래서 그 올해 말에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세 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가 완전 싹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름 동안 이 기간 동안 보통 투자자들이요. 여름에 이렇게 팔고 떠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냥 이 여름 휴가를 다 팔고 이제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9월달, 10월달 이때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공포 분위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뭐 어떤 주식시장에 막 크게 상승하거나 이런 걸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지금 가장 호재를 만나고 있는 엔비디아는 미친 상승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계속 나올려요. 물론 최근에 한 이틀 동안 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엔비디아는요 뭐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현재 매크로적 환경 속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만이 소위 나홀로 끌고 가고 있는 사실 엔비디아가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AI의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들이 그 다음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읽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주말 동안 나왔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사실 요즘, 몇몇 그 어떤 그 소스에서요, 아마 연준이 9월달이 빠르면 9월달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 사실 9월달로 보고 있는 것이, 기존에 뭐 12월 달이냐, 뭐 11월 달이냐, 뭐 9월 달이 나오는데 9월 달 가능성을 또 높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미국 내에서도 이 9월 달 하는 부분이 뭐 데이터도 그렇고 또 미국의 대선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가 어떤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 지표가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하향 안정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유럽들을 보면요.
확인이 드러납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유럽에서의 현재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인 국가. 현재 많은 그 유럽 국가들이 2% 이상인 국가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프랑스하고 독일을 보면요. 대략 한 2.5에서 한 3% 사이입니다. 짙은 빨간색 있죠. 이게 이제 2.5에서 한 3% 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조금 더 짙은 피 색깔 있죠. 짙은 어떤 적색을 보이는 게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만 지금 3.5에서 한 4% 사이 정도 되고 그리고 뭐 거의 4% 이상은요. 거의 한 나라 정도밖에 없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1.5%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2% 아래쪽이 한참 아래죠. 그러니까 2% 아래쪽도 맞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한 2%에서 3%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국의 지금 현재 뭐 3% 이상, 뭐 3에서 4% 사이잖아요. 미국보다는 훨씬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스위스나 이런 데는 금리 인하를 벌써 2번이나 단행했죠. 그 캐나다도 2%대에 벌써 내려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조금씩 차별은 있지만, 조금씩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2%에서 3%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만 조금 높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 세계가 금리도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지표는요. 그건 미국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나홀로 미국만 가장 높거든요. 인플레가. 자, 미국이 왜 높을까요? 돈이 많이 풀렸고요. 첫 번째.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이나 미국 경제가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 바이든 행정부가요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이미 양적 그 완화 측면에 있어서 원래 양적 축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도 높이지만 또 이게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은요 그걸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알게 모르게 다방면으로 돈을 자연스럽게 풀리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도요. 그게 실제로 좀 인플레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기업들도 지금 막 복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조금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에다가 기업을 세우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다가 회사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뭐 전기차랄지 뭐 그런 관련된 것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경제가 죽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결국은 대권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플레가 막 부풀어지던 것들이 막 떨어질 거거든요. 2%대 진입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이든 행정부는요. 이게 정치와 맞물려 있잖아요. 결국 9월 달쯤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금리 한 번 정도 뭐 계속할 필요도 없죠. 진짜 한 번을 9월 달 정도에 극약 처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정치적인 의도도 굉장히 많은 거죠. 대선을 당선하기 위해서는 이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려버리면요. 이게 벌써 심리적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여기서 또 뜁니다. 여러분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이요. 한 번 더 화랑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정말 분위기 좋아지거든요. 미국 경제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결단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9월 달이 지금 유력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또 이게 뭐 여의치 않으면 뒤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지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9월 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7월 달, 8월 달 정도 지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이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은요. 이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죠. 이 소프트뱅크 CEO 이 한국계입니다. 손정희 회장이요. 자, 굉장히 또 중요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자, 앞으로 AI가 10 times smarter than humans will come out in 10 years라고 합니다. 자, 이 손정희 회장은 미래를 앞서서 보는 굉장히 또 비전 있는 굉장히 비저너리죠. 그래서 이분이 뭐 투자도 항상 공격적으로 하고 인수합병도 하죠. 물론 그 인수합병 중에 또 뭐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사실 그런 실패도요. 원래 특별히 이런 매크로 환경이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이 손정희 회장의 어떤 안목이나 비전은요,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손정희 회장이 오늘 10 times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 times인데, 10,000배 이상 더 인간보다 스마트한 그러한 인공지능이
10년 내에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면서도 앞으로 미래에 정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인공지능이 정말 이 10년 안에 더 진화하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인간보다 더 스마트하면서 결국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인공지능이 온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면은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는 것이 10년 안에 막 일어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이 손정희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정의를 했냐. 자신의 비전을요. 이게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니까 인공지능의 이 소위 Super Intelligence라는 거예요. Super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슈퍼컴퓨터랄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운영하는 이런 도저 컴퓨터랄지 이런 것들은 연산 처리는 어마무시하게 빠르잖아요. 기존에 뭐 10배,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연산 처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하고 할 때에 어떤 지금 현재 기계적인 영역은요. 사실 이미 뭐 컴퓨터가 그리고 이 기본 어떤 인공지능이 더 빠른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뭐 머리로 아무리 암산을 해봤자 이 수시 지금 단순 계산들은요 이미 벌써 기계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이미 상대가 안 됐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이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정말 이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할 때에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도 이 굉장히 많이 모방을 해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하게 분석해내고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습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빠르게 디벨롭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제 줄임말로 ASI라고 합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죠. 이런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은요. 인간의 evolution of humanity입니다. 자신의 그 소프트뱅크의 미션이 뭐냐? 그러니까 회사의 철학을 얘기할 때 인간의 진화를 우리가 돕는 것이다. 즉 인간의 발전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이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결국 이것은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해서 인간의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활동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인공지능이 슈퍼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이 소위 인간의 어떤 질병들 있죠. 그동안 좀 정복하지 못했던 질병들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약을 개발하고 판단할 때에 여러 인간의 그 이 DNA를 과거에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분석해야 될 걸 인공지능이 단 몇십 초 만에 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무수한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땐 인간의 삶이 진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인공지능이 이제 10년 내에 정말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오고 대세가 되는 건데 이 말은 결국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옛날 닷컴 버블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닷컴 버블 때는 회사들이 아예 그냥 실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10년 뒤, 20년 뒤에 다 드러났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굉장히 빠르게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손정희 회장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인간보다 10년 내에 더 스마트한, 만 배나 더 스마트한 인공지능이 온다는 걸 보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게 대세인데 우리가 잘 투자를,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주 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투자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방향을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는 거, 지금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혹시 좀 보이십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역광, 그늘져서 도대체 이게 뭔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사이버 트럭입니다. 자, 지금 끝에 모양이나 보면은 이게 사이버 트럭 모양 같죠? 자, 사이버 트럭인데, 자, 그렇다면 이 사이버 트럭을 현재 기중기 같은 거로 들어 올려 가지고 어디로 좀 옮기고 있느냐? 자, 지금 옆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항공모함입니다. 자, 이 항공모함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이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요. 사이버 트럭을 들어서 싣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재미난 게 어떻게 이 항공모함에 사이버 트럭이 왜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 사이버 트럭은 트럭이잖아요. 사실 이 트럭이고 힘도 좋고 그리고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되고 뭐 전기로 가니까 충분히 또 소위 이 항공모함 안에서 충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이버 트럭이 트럭 역할로서 그냥 기름 넣어서 가는 그런 어떤 그 일반 트럭보다 오히려 사이버 트럭 같이 전기 충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항공모함 안에서요, 결국 그 위에서 운동장 같이 넓잖아요, 항공모함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버 트럭이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모로 항공모함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군대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게 있죠. 뭐 맨날 기름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을 갖다 쓴다라는 것이 재미나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 이 항공모함 안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뭐 여러 가지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건요, 하나의 도시가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항공모함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뭐 큰 작은 도시가 움직일 정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서 식사도 하고, 실제로 하나의 작은 마을 도시면요, 거기에 차량으로 물건도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짐을 나르고 옮기고 할 때에 아주 이 뭐 매연을 자꾸 풍기는 그러한 기존의 어떤 그 트럭보다는 사이버 트럭은 매연도 없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군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군대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트럭이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방탄도 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이만큼 폭넓게 이 용도가 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 테슬라 쪽에서도 대량 생산이 빨라지고 올 연말쯤 되면 10만 대 이상, 12만 대급으로 올라오잖아요. 내년 되면은 이제 2, 30만 대는 충분히 가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글을 또 남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8월 8일을요, 조명을 했거든요. 자, 이 8월 8일은 뭐 제가 최근에 계속 살펴봐 드리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 데이 아니겠습니까? 테슬라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이 나올 것이고, 구체적인 뭐 자동차도 소개가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아마 나올 텐데 아직 뭐 자세한 내용이 알려진 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좀 비밀리에 가서 나중에 공개할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이 게리 블랙은요, 8월 8일을 이 게리 블랙도 굉장히 주목하죠. 사실 게리 블랙 입장에서는요, 보통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를 안 줬어요. 아직까지는 가치를 매길 만한 그게 없다. 자, 가치 생산을 평가할 수 있는 지금 기준이 하나도 제공된 게 없다. 그래서 자동차만 놓고 계속 계산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게리 블랙도요, 은근슬쩍 자, 이 8월 8일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한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8월 8일 날 만약에 테슬라가 진정한 true autonomous 로보택시, 그러니까 진정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면, 자, 그런데 그 진정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unsupervised죠.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는 거 있죠.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것처럼 운전자가 없이 말 그대로 여기서 사람이 딱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보택시의 자율주행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킨다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우버처럼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버를 탈 때 우버는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 우버를 불러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우버처럼 사람 부르는 거지만 이건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버처럼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플랫폼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구체화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행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온다면 이러면
이게 정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2025년도에는 이 본격적으로 딜리버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약속들이 나온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딱 나오게 되면요. Then Tesla will go higher. 테슬라 주가가 아주 크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일단 게리 블랙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저 게리 블랙은요,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어떤 미래의 비전이나 꿈의 어떤 가치를 두기보다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페이퍼에 정확하게 숫자가 적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정말 이 8월 8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등장하고 구체적으로 아래쪽에 생긴 것처럼 자동차까지 출시가 된다면 굉장한 어떤 그 이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화된 정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막연하게 그냥 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면요, 이 사실 그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8월 8일을요. 날짜를 잡을 수도 있지만 결국 8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실 세계에 등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지금 그 이 뭐 GM의 크루즈랄지 웨이모 같은 경우가 피닉스죠. 그러니까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이미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이 딱 지역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애리조나 쪽에는 길이 반듯반듯 바둑판처럼 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옛날에도 테스트하는 걸 받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돈을 받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부터 충분히 시행하려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죠. 테슬라의 지금 현재 자율주행 실력만으로도요, 그게 반듯반듯한 그런 길들에서는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테슬라는 좀 더, 일론 머스크는 더 완성화시켜서 그냥 이제 어떤 좁은 데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때 이 테슬라가요, 한 지역 또 몇 개 지역을 골라서 이 지역부터 시행하겠다. 뭐 가령 샌프란시스코다. 뭐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는 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른 웨이모도 그렇고 구글의 GM의 크루즈가 하다가 최근에 이제 벌금을 때려맞고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어떤 그런 지역별로 우리가 선별해서 먼저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안들을 들고 나올지, 만약에 정말 괜찮은 이러한 그 이 게리 블레이 기대하는 것처럼요, 정말 멋진 플랫폼이 나오고 정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구체화된 게 나오게 되면요, 이거 정말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 8월 8일 날 우리가 자율주행을 보겠는데 뭐 또 그때 안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시간 문제예요. 머스크도 얘기하지만요, it is a matter of time. 결국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점점 더 디벨롭 되고요, 구체화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시를 정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요, 몇 개의 도시를 동시에 진행해도 돼요. 말씀드렸지만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반듯반듯한 도시들은요, 지금 테슬라의 현재 자율주행만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본다면요, 이건 정말 괜찮은 어떤 그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때가 굉장히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이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 지적해 드리고 갑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 테슬라가 올해 이 그 인력 감축을 단행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 CNBC에서 구체적인 파일링 자료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대략 한 14% 정도 올해만 하더라도 정리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자, 이게 내부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그 파일링 된 걸 보니까 temporary worker까지 다 포함해서요, 12만 1000명이 이제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12만 1000명. 자,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얼마였냐면요, 14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테슬라의 전 세계 직원은요, 14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2만 1000명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만 명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바꿔보면요, 대략 한 14%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테슬라 일꾼들이요. 자, 그래서 2만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정리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4월 달에, 지난 4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전 세계의 직원들을 확실히 줄여나갈 텐데 한 10% 이상 줄일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 나오면서 뭐 주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요, 사실 테슬라에게만 가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이렇게 뭐 2만 명 10% 자른다, 15% 자른다. 이미 빅테크들은 뭐 작년에 얼마나 많이 잘랐습니까? 뭐 2만 명씩 자르고 추가적으로 또 1만 명 더 자르고 2만 명, 뭐 3만 명 자른 거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기업들은요, 벌써부터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잉여 인력들은 과감하게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테슬라가 사실은 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공장이 돌아가야 될 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자를 수 없는데 지금 잉여 인력들을, 충분히 필요 없는 인력들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한 14% 잘랐다? 자, 이거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미국 기업들은요, 비용 절감이랄지 경제가 어렵거나 회사가 뭔가 지금 방만하게 운영된다? 과감하게 이럴 때는요, 막 10%씩 자르고 20% 자르는 게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업들은요, 이렇게 사람을 잘라서, 슬픈 현실이지만 사람을 잘라서 이 소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모로 플러스잖아요. 재무제표를 보면요, 조금씩 다 뛰어넘거든요. 다 그걸 계산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들 막 2만 명 이렇게 다 잘랐는데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비난 안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늘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테슬라가 팬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매도도 많고요. 그러나 이건요, 사실 테슬라 기업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요, 잘한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요. 잉여력은 잘라야 돼요. 회사가 성장할 때에 이 살이 덕지덕지 붙거든요. 그럴 때는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해고당한 사람은 슬프겠지만 주주와 테슬라 이 회사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는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회사가 살아납니다. 그나마 이제 이 12만 명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2만 명을 희생했지만 그게 이제 기업의 이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야 테슬라도 더 이제 몸을 가볍게 해서 더 길게 롱런을 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이 시가총액 터지면서 더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 사람은 더 고용하게 됩니다. 뭔가 경제가 풀리잖아요.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14만 명, 뭐 20만 명 이렇게 고용하는 때가 오게 되니까 그때 보면 또 지금 잘했구나. 먼저 회사가 살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테슬라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은 지금 이제 주일날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LA는 현재 토요일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 장마에 돌입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 비 조심하시고요. 이 미국 우리 LA 같은 경우는 LA는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들 하시고요. 자, 남아 있는 주말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혜스TV였습니다.